김 여사는 벽에 기대어 무거운 걸음으로 복도를 따라 욕실로 향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무릎은 마치 누군가 돌멩이로 묶어 끌어내린 듯 감각이 없었다. 숨이 가빠지고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밀려들어와 가슴을 쥐어짜는 듯했다. 가늘고 주름진 손이 차가운 벽에 꽉 붙들려 있었지만 이미 지친 몸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겨울밤은 추웠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썩은 문틈으로 불어들어와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세월에 물든 작은 집안은 기묘하게 조용했다. 복도에서 들어오는 노란 불빛만이 욕실 안으로 희미하고 약하게 비쳐 들어왔다. 그녀는 욕실 문을 밀쳐 열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깊은 밤속에 묻혀 있었다. 타일 바닥은 차가웠고 이슬이 물방울로 맺혀 바닥은 얼음처럼 미끄러웠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려고 몸을 숙였다. 손은 떨리고 뿜어져 나온 물이 얼굴과 머리카락에 튀며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순식간에 방심으로 발 뒤꿈치가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온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플라스틱 캐비닛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는 순간 말은 쾅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밤하늘에 메아리쳤고 마치 어둠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이 어두워졌다. 날카로운 통증이 두개골 전체로 퍼져 뇌를 꿰뚫었다. 머리가 핑핑 돌았다. 그녀는 대자로 누워 상체를 차가운 타일 위에 얹고 하체는 경련을 일으켰다. 한쪽 어깨가 먼저 바닥에 닿았는데 부러진 것처럼 아팠다. 왼손은 감각이 없어 움직일 수 없었다. 타일의 냉기가 살갗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온몸을 떨게 하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가슴이 욱신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다가 누군가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고통이 등 가슴까지 퍼져 폐를 쥐어짜는 듯했다.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렸지만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어와 기침을 하게 만들었다. 기침이 너무 심해 가슴이 터질 듯했다. 움직일 때마다 칼날이 살과 뼈를 꿰뚫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움직이려 했지만 아픈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린 피 한 방울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뚫고 따스하게 느껴졌다. 온 집안이 여전히 고요했고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차가운 밤 가슴 아픈 고통 속에 홀로 누워 있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 슬리퍼가 욕실 문턱에서 발을 끌며 멈추는 소리. 재훈이 나타났다. 얼굴은 찡그려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잠에서 깨어난 탓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왜 밤에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넘어지세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걱정은 전혀 없었다. 다만 화나고 짜증이 난 것 같았다. 그는 겨울밤 바깥처럼 차가운 어머니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김 부인이 입을 열었지만 몇 마디의 짧은 속삭임만 흘러나왔다. 온몸이 쑤셨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그녀의 속을 긁는 것 같았다. 입술은 보랏빛이었고 눈은 눈물과 식은땀으로 흐릿했다. 재우는 어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어색한 동작으로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김 부인은 벽에 기대어 섰다. 온몸이 여전히 떨리고 숨이 거칠었다. 그는 젖은 바닥을 흘끗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까 생각해야 할 때야. 이대로라면 조만간 큰일이 날 거야. 그는 말하며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갔다. 문은 모든 소리를 차단하듯 쾅 닫혔다. 욕실에는 김 부인만 남았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관자놀이에 맺힌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소리 없이 떨어지는 눈물과 섞여 바닥에 차가운 물에 녹아내렸다. 밖에서는 하얀 눈이 지붕과 앞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작은 집은 조용했지만 김 부인의 마음속에는 겨울밤보다 더 차갑고 뜨거운 폭풍이 몰아쳐 흰 머리카락을 뒤덮었다. 낙상 사고 이후 김 부인은 창문 옆 침대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관자놀이의 난멍은 짙은 보라색이었고 야윈 뺨까지 퍼져 있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몸을 뒤집기만 해도 움찔거렸고 한겨울에 샤워하는 것처럼 땀이 났다. 왼팔은 감각이 없어져 팔을 들 때마다 바늘로 찔러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밤이 되면 허리가 욱신거렸고 몸무게에 지친 척추뼈가 부러질 듯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정오부터 차려진 찬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국물은 묽고 밍밍했으며 쪼글쪼글한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찬밥은 굳어 있었고 국물은 기름지고 비린내가 났다. 이틀 동안 김치는 몇 입도 먹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려 젓가락을 잡을 수 없었다. 젓가락을 들 때마다 바닥에 떨어졌다. 젓가락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베개에 떨어졌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들 재우는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면 코트만 벗어 던지고 방을 지나쳐 어머니를 흘끗 쳐다보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엄마라고 부르던 눈은 이제 늙은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듯 애써 외면하고 멀어져 있었다. 며느리 지연은 말없이 밥을 가져와 식탁에 올리고는 돌아섰다. 발걸음은 빠르고 차가웠다. 마치 1초라도 더 서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될 것만 같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방을 나가려고 애썼다. 힘없는 다리는 떨렸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날카로운 돌멩이를 밟는 것처럼 느껴졌다. 담벼락을 따라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떨려 물병을 집으려 했지만 살짝 건드리는 순간 물병이 넘어져 식탁에 물이 쏟아졌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뒤돌아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제가 처리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저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김 부인은 수건을 잡은 손이 떨리며 몸을 굳혔다. 닦을수록 수건은 더 많이 쏟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허공을 응시했다. 입술은 꽉 다물어졌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들어 끊임없이 휘파람 소리를 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늙은 심장을 갉아먹는 외로움의 리듬을 치는 듯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쉬는 한숨 한숨이 더 무겁고 힘겨워 보였다. 어깨에 등 왼쪽 팔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 마치 살을 베는 칼날처럼 따끔거렸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버티려 했었다. 몇 번이나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냥 삼켰다. 왜 전화해야 하지? 이 추운 겨울밤에 누가 그녀 곁으로 달려와 줄까?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부엌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말했잖아. 걔가 너무 아파서 돈 낭비하고 있다고. 언제 죽는 거야? 집 팔고 우리 앞날 걱정해. 이대로 두면 부담만 더해질 뿐이야. 이 집 팔아서 빚 갚으면 되고 작은 아파트라도 사면 돼. 재훈의 목소리가 침울하게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걔가 너무 고집이 세서 이 낡고 허름한 집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 너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고통받는 거야. 결심하지 않으면 평생 빚에 시달릴 거야. 김 여사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뜬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방은 좁아지고 내 벽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늙어버린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진 칼날 같았다. 어린 시절을 함께하며 일궈온 집은 이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일 뿐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봐주고 고열로 밤을 지새웠던 그 지붕은 이제 아이들을 얽히고 설키게 하는 무언가로 변했다. 밖에서는 눈이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해 지붕과 정원을 하얗게 뒤덮었다. 어두운 방에서 김 여사는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미 지친 심장의 모든 혈관, 모든 숨결, 모든 느린 박동에 마비되는 듯한 슬픔이 스며들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은 억수같이 내려 지붕과 현관 앞 계단을 뒤덮었다. 김 여사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손자를 위해 직접 든 빛바랜 모직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손에는 종이 몇 장과 거의 빈 진통제 한 병이 든 낡은 청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단호했으며 부드러운 눈 위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움푹 꺼진 뺨을 차갑게 식혔지만 그녀는 바람에 눈가로 흘러내린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부동산 사무실은 길끝에 있었고 간파는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져 있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인 백발의 남자는 낡고 이가 빠진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본 그는 멍한 표정으로 그의 눈에는 연민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김 여사,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날씨가 춥고 다리가 너무 힘이 없으신데요. 김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고 여러 집 소유권 증명서를 꺼냈다. 증명서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고 누런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증명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옛 친구에게 내밀었다. 이 집을 팔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옛 친구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증명서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안개 낀 유리창 너머로 눈 덮인 거리를 바라보았다. 처마 밑에는 참새떼가 모여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인생의 긴 겨울에 길을 잃은 그 새들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그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다. 김 여사는 손에 저금통을 들고 있었다. 급하게 팔아버려 시세에는 못 미쳤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멸시 어린 눈길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산말이다. 그녀가 떠난 아침,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손이 떨려 휘갈겨 쓴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날 찾지 마. 슬퍼하지 마. 날 탓하지 마. 모든 걸 엄마에게 맡길게. 행복하게 살아. 내가 가장 바라는 게 바로 그거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밖으로 나갔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낡은 계단은 이제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번 열렸다 닫히던 낡은 문은 이제 그녀 뒤에서 차갑게 닫혔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눈물로 흐릿한 눈망울을 흘렸다. 그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나갔다. 그녀는 해안가의 작은 방을 빌렸다. 빛바랜 나무 벽에 침대 하나, 작은 나무 탁자 하나,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만 있는 소박한 방이었다. 겨울 바다는 사나웠고 새하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졌지만 파도의 포효 속에서 그녀는 평화를 느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고 아무도 쓰라린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만이 긴 밤 동안 그녀를 잠들게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해변을 따라 걷는 연습을 하려고 애썼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날카로운 가시를 밟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닷바람에 낡은 모지 코트가 흩날렸고 은빛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미소였다. 그녀는 작은 병원에 가서 마비된 팔을 물리치료하기 시작했다. 연습할 때의 통증 때문에 식은땀이 났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팔을 조금 더 들어 올릴 때마다 눈시울이 따끔거렸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여전히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반쯤 열린 창가에 앉아 바깥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짭짤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아무도 닦아줄 수 없는 눈물을 말려주었다. 마음속에서 버림받았다는 수치심과 고통이 점차 가라앉았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되기 위해 고개 숙였던 세월 동안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유와 품위를 마침내 되찾았다는 안도감만 느껴졌다. 김 부인이 옛집을 떠난 날 동네는 여전히 아침 안개에 잠겨 있었다. 전날 밤 내린 눈이 지붕과 계단,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빛바랜 나무 대문 앞에 말없이 서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으로 빗장을 가볍게 짚었다. 나무 조각 하나하나가 차갑게 그녀의 손길을 스쳤다. 마치 이 집에서 보낸 세월처럼. 그 문 뒤에는 그녀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바친 평생이 있습니다. 아픈 아이의 병상 옆에서 밤새도록 깨어있던 밤들, 새벽녘에 발끝으로 일어나 아들이 회사에 가져올 도시락을 준비했던 날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아이들과 손주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직접 셔츠와 양말을 수선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은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숨겨진 과거일 뿐입니다. 김 여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슴을 울리는 슬픈 고동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의 고동이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휘감고 야윈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 뒤편의 집은 마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에서 지워진 듯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역까지 가는 내내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은 낡은 천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진통제 한 병, 그리고 식탁에 놓아둔 종이 한 장뿐이었다. 등을 돌린 아이들에게 한 늙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기차는 역을 떠나 낯선 해안 마을로 향했다. 안개 낀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씁쓸함은 여전했다. 옛집, 아이들의 웃음소리, 손주들의 뛰어다니는 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라는 것을 알았다. 남은 날들을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차가운 시선과 핏줄에서 흘러나오는 바늘 같은 말들에 더 이상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기차가 도착하자 그녀는 기차에서 내렸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바다와 안개 그리고 남은 눈물의 짠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고개를 들어 심호흡을 했다. 견디다 지친 가슴에 불어오는 자유의 바람을 맞이했다. 그녀 앞에는 깊고 푸른 바다가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고 하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거칠게 울부짖었지만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김 여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해안가의 소박한 새방은 그녀가 청소하고 정돈하는 공간이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바닷바람에 옛 아픔을 휩쓸려 가도록 바닷속을 걸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모래톱을 따라 걷는 연습을 했다. 젖은 모래 위에 자신의 발걸음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새겨졌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짐을 덜어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파도가 어루만지고 바닷바람은 자장가를 불러주며 그녀가 옛집에서 그리워했던 인사를 대신해 주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검은 바다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깊숙이 주름진 늙은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약간의 평화가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길고 외로운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 외로움은 더 이상 굴욕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닷가를 거닐며 김 여사는 점차 자유의 온기를 찾았다. 평생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자유였다. 매일 아침 해가 막바다에서 떠오르고 희미한 햇살이 드넓은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면 그녀는 낡고 바랜 모직 코트를 걸치고 지팡이에 기대어 긴 모래사장을 걸었다. 늙은 다리는 여전히 축축한 모래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길 때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오래된 고통과 굴욕이 사라지는 듯했다. 짠내 나는 지친 바닷바람이 잠 못 이룬 밤으로 축축해진 그녀의 뺨을 스치며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랫동안 무거웠던 가슴에 바닷내음을 가득 채우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해변의 오래된 바위에 앉았다. 파도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굴러가 바위에 녹아드는 하얀 파도를 따라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파도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삼켜왔던 굴욕과 거친 말들이 파도에 씻겨 나가는 것을. 오후에는 마을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갔는데 젊은 간호사들이 그녀의 팔을 움직이는 연습을 부드럽게 도와주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식은땀이 나고 마치 바늘 1000개에 찔린 듯 팔에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신음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누구에게도 절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스스로 참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엄마는 짐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점차 해안 지역 사람들은 조용하고 끈기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숙집 아이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다가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라고 제잘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따뜻한 빵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었다.
그 순진한 미소에 눈이 따끔거렸고 입술은 떨리며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내뱉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그였다. 낡은 집에서 텅 빈 나날이 길어지면서 재우는 오랫동안 귀찮게 여겨왔던 늙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부엌 불빛도 미역국 냄새도 갓 지은 죽의 고소한 냄새도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집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고 낡은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지연이 차갑게 차려놓은 음식이 차갑게 차려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옛 이미지들이 맴돌았다. 허리를 굽혀 국을 떠먹던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은 여전히 따뜻한 물을 따라주려 애쓰고 있었다. 그날 밤 욕실에서 넘어지던 어머니의 웅얼거림이 떠올랐다. 미안해. 귀찮게 해서. 지금 돌이켜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지연은 어머니의 옛방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노파에 떨리는 손길에 휘갈겨 쓴 글씨였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찾지 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 엄마는 모든 걸 내게 맡기셨어. 잘 살아. 그 글을 읽던 지연은 목이 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얼마나 자주 얼굴을 찌푸렸는지, 얼마나 거칠게 말했는지, 얼마나 자주 시어머니의 서툰 행동에 차갑게 눈짓했는지가 떠올랐다. 이제 집안은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지연은 깨달았다. 단 한 번이라도 엄마가 묻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밥 먹었어? 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우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한때 어머니를 삶의 짐으로 여겼던 아들의 가슴에는 뒤늦은 후회만이 무겁게 눌려 있었다. 저 멀리 바다에서 김 여사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매일 밤 창가에 앉아 파도가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와 은빛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는 바닷바람을 들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파도와 바람이 모든 원통을 씻어내어 마음이 편해지기를, 눈을 감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의 겨울 바다는 여전히 거센 파도로 울부짖었고 소박한 셋집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김 여사는 세월의 색으로 물든 나무 탁자 옆에 앉아 흔들리는 등잔불이 야윈 얼굴을 비추고 깊은 눈은 사색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펜과 종이를 꺼냈다. 손이 떨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듯 한 글자 한 글자에는 아이를 향한 평생의 사랑과 평생의 노력이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파도가 여전히 쉴 새 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었고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은 긴 밤의 고요한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김 여사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곧 짭짤한 바닷바람 속에 남게 될 충고의 말들을 입술로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단 2단어만 썼다. 아들아.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달은 짙은 구름 뒤에 가려져 있었고 어두운 바다는 그녀가 간직했던 모든 기억을 삼켜버리는 듯했다.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았을 때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폭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바다는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파도는 마치 자장가처럼 해안을 찰랑거렸고 바닷바람이 김 부인의 은빛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지팡이에 기대어 모래사장으로 걸어나갔다. 가느다란 다리가 축축한 모래 위에 떨리는 발자국을 남겼다. 동쪽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희미한 빛이 작고 외로운 그 모습을 감쌌다. 마치 헌신적인 인간의 삶을 위한 마지막 창조의 일격처럼. 그녀는 익숙한 바위에 앉았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새벽의 분홍빛 빛으로 물결이 반짝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떨리는 늙은 손 때문에 봉투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다. 봉투에는 그녀는 휘갈겨 쓴 듯하지만 조심스러운 필체로 아들에게 라고 적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깊은 눈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눈물을 바닷바람에 말리고 파도가 발치에 찰랑이는 것을 마치 말없는 이별처럼 받아들였다. 작은 빌린 방으로 돌아와 그녀는 봉투를 탁자 위에 저축 통장 옆에 놓았다. 평생 저축하고 모으고 희생하며 남겨진 모든 재산이었다. 그녀는 종이에 다른 지시는 적지 않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웠다. 김 여사는 봉투 안에 이렇게 썼다. 재훈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슬퍼하지도 후회하지도 마.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았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내가 그 집을 떠난 것은 화가 나서도 내가 미워서도 아니었다. 더 이상 남아있을 힘이 없어서, 차가운 말들을 들을 힘이 없어서, 내 아이의 무관심한 눈빛을 볼 힘이 없어서 떠났다. 언젠가 그 집에서 쓰러져 내가 나를 시체로 더 이상 어렸을 때 너를 품에 안았던 엄마가 아닌 존재로 볼까봐 두려웠어. 내가 남겨둔 집은 후회하지 않아. 따뜻한 밥과 창가에 앉아 내 발소리를 기다리던 밤들이 그리워. 어렸을 때 내가 웃던 소리, 내 평생의 엄마라는 부르심이 그리워. 내가 기억하길 바랄 뿐이야. 언젠가는 너도 늙어갈 거야. 손발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심장이 약해지고 걱정의 말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할 날이 올 거야. 내 아이들이 내가 나를 바라보던 것처럼 너를 보지 못하게 해. 내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내 아이들이 거친 말을 하지 못하게 해. 그게 원인과 결과란다. 얘야, 이 저금통을 남기고 간다. 이것을 자산으로 여기지 말고 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너를 아끼는 내 마음의 작은 조각으로 여겨. 나를 찾지 마. 착하게 살고 내 자식들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이 후회로 무거워지지 않을 거야. 안녕, 내 아이야, 내 엄마. 몇 달 후 재우는 엄마가 살았던 곳을 찾았다. 그는 낡은 빌린 방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닷바람에 바랜 커튼이 흩날렸으며 방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엄마가 남긴 편지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편지를 펼치는 그의 손은 떨렸고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은 흐릿해졌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짭짤한 맛을 실어주었다. 그것이 바다의 맛인지 아니면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엄마가 모래 위에 앉아 발자국을 남긴 해변으로 걸어갔다. 파도는 여전히 찰랑거렸고 바다는 여전히 거대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모래 위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울음에 어깨가 떨렸다. 난생 처음으로 외로움이 무엇인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실이 무엇인지 느꼈다. 그의 귓가에 어머니의 말씀이 맴도는 듯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지고 부서졌다. 늙어서도 자식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살아라. 오늘처럼 눈물 흘리지 않도록. 바다는 여전히 슬픈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바다새들이 어머니가 남긴 말을 실어 날아가 파도 속으로, 바람 속으로, 무한 속으로 녹아들었다. 재우는 오랫동안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가 발에 부딪히도록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치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속삭임을 듣듯 눈을 감았다. 해변을 덮치는 파도 하나하나가 그를 일깨워주는 듯 꾸짖는 듯 위로하는 듯 했다. 그는 모래를 만지고 부드럽고 축축한 모래 한 움큼을 움켜쥐었다. 마치 늙은 어머니가 그의 품에서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시절처럼 모래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바다를 올려다보았다. 바다는 더 이상 광활하고 끝없는 곳이 아니라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 날들을 남겨둔 안식처였다. 어머니가 편지에 쓴 글귀가 그의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늙어서도 자식과 손주들의 미소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부름을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후회의 가슴이 찢기지 않도록 살아가렴. 그날 해가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자 재우는 붉어진 눈으로 해변을 떠나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후회가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평생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메시지였다. 저기 바다는 여전히 끝없는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마치 어머니의 말씀을 전하듯 어머니는 이미 땅과 하늘로 떠났지만 그의 발걸음을 영원히 지켜보며 그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삶에서 부모님은 뿌리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 그늘입니다. 그 뿌리가 아직 우리와 함께할 때 부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아십시오. 부모님의 발자취가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께 따뜻한 인사와 따뜻한 악수 그리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세요. 평생을 우리에게 헌신해 주신 분들께는 그 소소한 것들이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여 가족의 효도, 친절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전해드릴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듣고 가셔서 감사합니다.